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2월 30일. 오늘 2024년도의 시장이 모두 막을 내립니다. 드르륵. 셔터 닫았습니다. 오늘 한 해 참 말해 뭐합니까? 고생 정말 많으셨고, 그리고 마지막 그날까지 시장은 제대로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오늘 장중에 그래도 한번 좀 힘내자, 가지야라고 했던 어떤 중요한 저항 때 한 2430까지는 살짝 터치를 하더니 나 힘들어요. 그리고 바로 또 우르르 가라앉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끝까지 막판까지 역시나 실망을 시키지 않는 그 우울감 그대로 마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가뜩이나 주말 사이에 저희 너무 속상한 뉴스, 무한 공항 사태 이런 쪽과 또 아직까지 정치적 리스크가 끝나지 않은 상황 쪽에서 겹겹이 악재가 쌓아가면서 마음 너무 무겁고 너무 슬픈 이런 상황 쪽에서 시장을 대하다 보니까 그냥 반등이 들어오는 거 가지고도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 마지막 희망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뭔가 외국인들의 그때 또 몰라요. 외국인들이 그냥 샀는데 이게 그대로 연속되면서 이런 효과까지 쫙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 알고 있는 사실은 그래도 연말에 강했던 섹터 연초까지도 좀 강하다. 그리고 연초까지 강한 섹터가 그래도 그 해에 조금 좀 주도를 하는 모습들이 좀 더 나온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분위기가 같이 맞춰갔을 때 그래도 뭐 좀 해볼 거 없나라고 보게 되는 이런 과정들 그렇게 됐을 때 올해 그리고 또 마지막 날 강했던 섹터가 연장될 수 있을까라는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들 몇 개 가져와서 그거를 섹터에 대한 얘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가장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일단 바이오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가 왜 강해요? 왜라고 하게 되면 참 그렇죠. 일단 바이오주를 보면서 이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바이오주가 이제 지난번 주가가 움직이다가 하락하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이거 기준은 알테오젠입니다. 충격을 준 거는 일단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금리죠. 금리와 함께 또 매크로 지표에 대한 부담감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연관될 수 있는 거는 가장 첫 번째는 금리에 대한 여파 이걸 또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금리를 시장금리, 실세금리 같은 경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미국 시장의 조정의 근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4.6대까지 이 정도면은 대응하기 힘든데 이런 뉘앙스가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4.6대까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감 큰데 이게 바이오주를 움직이는 게 뭐가 될까라는 쪽들. 그래서 아마 금리는 내년 초에서도 계속 이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확인되면서 같이 움직이는 약간 필요 조건이라기보다 충분 조건? 그런 쪽으로 한번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바이오주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쪽은 여전히 금리 쪽은 또 챙겨볼 수밖에 없다. 탄력을 받고 싶지만 아직 금리가 이 정도인데 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밸류가 이런 때는 디밸류 그러니까 밸류를 좀 깎았다가 다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해야 밸류가 올라가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겠죠. 그게 아직은 안 보여준다 라는 쪽으로 봤을 때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고 그런데 국내 바이오주는 일단 몇 가지 구분을 시켜볼게요. 첫 번째 그래도 플랫폼 기술력 갖고 있는 플랫폼이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 기술과 관련된 쪽들 성과를 난 기술이겠죠. 이런 거와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금리와 상관없이 그 금리 쪽의 변화를 좀 이겨낼 수 있는 쪽에 대한 섹터들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쪽이고 두 번째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 생보법 다 줄였습니다. 생물보안법 그 관련돼서 연내 통과될 걸로 알았다가 중국 쪽에서 로비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거 일단 통과 못 되고 다시 내년으로 가는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중국 때린다 뭐든지 오케이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 그래서 좀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쪽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볼까요?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또 리가켄바이오 뭐 이런 쪽들 오늘 보니까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식으로 성과를 좀 냈어요. 성과를 내고 이거를 뭐 라이센싱 아웃이나 여러 가지 또 확대가 되는 관점 쪽에서 성과는 내년에도 분명히 많이 나온다 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쪽이죠. 생물보안법 관련된 쪽들은 일단 뭐 저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또 나오는 게
지금의 변화로 봤었을 때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할 거고, 게다가 또 지금 뭐 바이넥스 뭐 이런 것들도 나오기 시작할 거고, 거기다가 또 이제 ST팜 이런 종목들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의 기대감들이 같이 또 연결되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 쪽에서 기대감을 키우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런 쪽들에 대한 변화. 세 번째로는 비만 치료제. 근데 과거처럼 비만 치료제 하면 펩트론, 요 공식이 일단 펩트론 갈 때는 나머지가 좀 쉬고, 나머지가 가면 또 다른 게 올라오고 하면서 일단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 상당히 높아지는데, 여기서 핵심은 장기 지속형 물질, 장기 지속형. 예, 그래서 보통 한 번 맞고 이거 매번 2주마다 한 주마다 계속 가가 주사 맞는다. 주사 맞기도 그렇고, 주사 맞는데 보면 여기 좀 주사 자국 있잖아요. 좀 그래요. 이거 무슨 다 약, 이게 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여기 안 맞겠죠. 뭐 엉덩이 맞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일단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맞게 되면은 한 달, 뭐 최장하면 3개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약효를 계속 늘릴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 쪽에서 이제 계속 또 부각을 받고, 얘기는 못 합니다. 하지만 회사랑 같이 하고 있고요. 우리 절대 얘기 못 해요. 노노노노노노 뭐 이런 회사랑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것마다 시장에서 또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내년에 또 가게 되면 그래도 그동안 기다렸던, 아니면 좀 많이 위축됐던 또 하나의 첨생법 관련된 쪽들. 그러니까 즉 첨생법 하게 되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줄기세포 관련된 쪽들. 그러니까 그동안 약간 의사협회와 함께 약간 좀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신구의 대결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줄기세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첨단 생명공학 관련된 쪽들을 일단 열어주는 관점 쪽에서 줄기세포가 여기 들어가다 보니까 그 관련된 대표적인 주자 메디포스트, 뭐 파미셀, 뭐 이런 거, 큐로셀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내년에 2월 21일 날 또 법이 공표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가 볼 수 있겠다. 이런 쪽들도 이런 식으로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일단은 금리만 떨어져 주면 더 좋을 텐데 라고는 하고 있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더 좋을 텐데라고 하지만, 그게 만약에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 성과만 나와봐, 뭐 좀 나오는 공시만 딱, 아니면 기술력만 딱 보여줘봐 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변화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이 살짝 올라가고 있는 섹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쯤에서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그래도 대표주자는 뭐 제일 시총 1위다 보니까 알테오젠, 그러니까 코스닥을 올리고 싶은데 낙폭이 컸어요. 그래서 올린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바이오 주자, 물론 2차전지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알테오젠이 어떤 변화가 나와야 되겠죠. 지금 같은 이제 저항대, 지금 32만 원대 근처를 저항을 딱 돌파하면서 거래가 좀 딱 실리는 모습들이 나와야, 그 다음에 이제 좀 바이오의 그동안의 괴로움 흐름들의 변화가 오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서 일단은 타이밍을 잡아가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그런 강한 탄력들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쪽들을 보게 되면 라밧. 예. 라밧은 저희가 또 한번 다루긴 다뤘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종목들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오늘 보니까 로봇 쪽은 일단 지금 이제 새로운 또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 로봇 하게 되면 한국은 일단 그래도 협동 로봇, 어떤 인건비와 관련된 쪽들의 변화를 좀 많이 줄여야겠다라는 쪽에서 협동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 산업적인 것과 함께 연결되는 모습들이 높다 보니까 가장 먼저 움직이게 될 것은 다른 거 없다, 우리 무지개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이게 된다라는 쪽에서 탄력받다 보니까 가장 좀 탄력적으로 변하는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또 같이 나도 이전까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뉴로메카 이것도 같이 영향을 끼치면서 또 시장의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협동 로봇의 한 분야. 하지만 시장은 우리 그거 안 보고 어차피 지금 시장은 휴머노이드 쪽으로 갈 걸로 보이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쪽들 신경을 많이 쓰는데, 잠깐 로봇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쪽은 엔비디아도 있어 라고 해서, 엔비디아에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작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작년 하반기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죠. 벌써 오래되긴 했습니다. 잭슨 토르, 토르, 그러니까 토르 망치 아시죠? 거기다 젠슨 황 선생님이 자기 이름 그대로 쓰면 조금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빼고 기억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AI 칩 관련된 쪽에서
그러니까 AI 칩이 탑재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로봇을 컨트롤하는 약간 컴퓨터 시스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부각을 받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종목 뭐 있어? 그쪽에서 그리고 또 이번에 CS 2025에서 열심히 우리의 다음 목표는 로봇에 대해서 새롭게 어차피 AI 잘 훈련된 거 로봇의 두뇌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성과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쪽에서 마구마구 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이게 또 시장에서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되면서 오늘 이쪽과 관련된 종목들 몇 개 솔직히 좀 그렇긴 했습니다. 예, RS 오토메이션 이것도 관련돼서 이게 로크웰 있죠? 미국의 로크웰이라는 회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그게 또 엔비디아랑 연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기억자로 연결되는 회사다. 라는 쪽에서 부각을 받고 또 거의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들이었고 또 그래요. 이게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연관이 있다라는 쪽들이 엔비디아와 연관이 있고 CES에서 분명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것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또 오늘 시장에서는 또 이 관련된 쪽의 종목 하나가 더 움직였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런 쪽들 또 움직이면서 그때 또 아까 우리나라에 총판하는 회사죠. 예, 그 유니퀘스트. 예, 죄송합니다. 요즘 멍해요. 죄송합니다. 이 회사도 오늘 또 들어가는 이제 잭슨 관련된 모듈화 관련된 쪽들을 모두 우리나라에서 총판. 그래 즉 모듈을 판매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요 모든 과정들을 다 유통한다라는 쪽에서 또 주가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핵심적인 종목이니까 유통하는 거 뭐 아니면 또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또 관심주로 딱 들어오는 모습들이고 그 전에 대충 보게 되면 그래도 로봇 관련된 쪽들 그래도 한국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도 로봇에 지난번에 저희 한번 공부했던 걸 잠깐 상기를 시켜보세요. 관절이 있게 되면은 관절에 대해서 가장 또 핵심적인 게 기어, 그리고 또 기어 안에 들어가는 게 감속기가 있을 거고 모터와 감속기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핵심적인 감속기 하면 뭐 SPG 이거 바로 떠오르는 것 같고요. SPG 오늘도 올랐었는데 그런 것들 또 여기 있네요. 한 10% 올랐네요. 그런 것 들어오고 있고 모터도 우리 누가 잘하나 봤더니 시장에서 또 가장 또 최근에 부각받는 게 하이젠 RNM. 이것도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 시작하죠. 이게 무슨 회사냐면 그래도 가전하면 LG 가전의 성공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모터였죠. 모터를 얼만큼 잘 만드느냐. 모터 사업부 인수해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회사 하이젠 RNM. 거기서 나왔던 인력들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면서 그런 기어드 모터 박스화된 액추에이터에 대한 얘기 많이 드렸었죠. 그거에 대한 핵심 부품들이 그렇게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또 연관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또 관련된 종목들로 강하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그러면 연관성은 있겠고 여기서 한번 레벨에 붙다 그러면 내가 좀 덜 간 것 같은데 이렇게 툭 올라가는 뭐 특히 뭐 엔젤로보틱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한때 있다가 아직까지 못 갔는데 이거 후속 매수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도 또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 웨어러블 로봇 관련된 쪽에서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뭐 외국인들은 그래도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이걸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것도 3천억짜리긴 한데 외국인들이 7만 주 샀다 이거 가지고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후속 주자 쪽으로 혹시나 과거에 강했던 종목들이 뭐가 변화가 없을까 이런 쪽에 대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종목들 한번 보시고 일단 그래도 로봇은 또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이 많아지는 섹터다. 이런 것들 한번 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저희 가치 투자에서 로봇 섹터 다른 거 있습니다. 그거 보시게 되면 조금 더 로봇의 과정들 그래서 이런 효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물음표를 썼지만 조금 더 강하게 그러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시메스 이런 것도 좀 오랜만에 좀 탄력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럴 때도 뭐 매매는 좀 가능했지 않나라는 쪽에서 이제 관심은 떠오르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지금 성과가 막 나고 있는 로봇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럴 효과에 따라서 테마와 함께 움직인다라는 정도로 보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은 그냥 딱 봐서 FSD 그리고 또 테슬라 관계 그리고 또 아마 머스크가 열심히 또 이제 거의 실세다 보니까 우리 좀 해주세요 형님 그러면 트럼프가 오케이라고 해서 규제를 완화시킨다 날개를 달겠죠. 근데 요즘 잘 보시게 되면은 테슬라와 관련된 FSD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탄력을 못 받습니다. 좀 특이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테슬라 관련된 자율주행 쪽에서 그래도 우리가 테슬라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또 검사 장비 쪽이라고 하게 되면 퓨런티어가 써야 되는데 안 그러죠. 요 얘기 한번 드렸을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테슬라만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장비 쪽들 그보다는 올해 시장이 또 진화해서 다른 걸 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강조드린 거는 웨이모였습니다. 웨이모 방식 쪽이 우리가 훨씬 더 적용할 게 많다 라고 하게 되면 웨이모는 여러 가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5가 여기까지도 같이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뭐 스텔란티스 거랑 또 하나가 GM 거죠. 이거 차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나마 연결될 수 있는 거 연결이 우리가 더 많다는 쪽에서 이쪽은 뭘로 하느냐? 물론 카메라 들어가고요. 예, 카메라 들어가고 레이더, 예, 그리고 또 라이다, 센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좀 복합적으로 다 자율주행을 할 때 필요한 쪽으로 나오죠. 레이더 뭡니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예, 라이다 뭡니까? 예, 또 머리가 또 멍해요. 예, 또 라이다 같은 경우도 SOS래, 예,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성과를 내는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강했던 종목이 옛날과 똑같이 강하느냐? 노노노. 예, 시장에서는 다른 걸 봅니다. 조금 더 그나마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에 맞게 그리고 또 우리 실정에 맞게 어떤 종목들을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더 적합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특히 라이다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을 다 한다고 그러면 같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더 영향력이 커졌다 한쪽으로 보시고 자율주행도 과거와 다르게 그냥 단순하게 자율주행이니까 무슨 라이콤 사야지 뭐 이게 또 많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과정들 보시면서 자율주행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라닉스 뭐 이런 것들 예 뭐 라이콤 이런 거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핵심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면서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핵심을 사야죠. 그런 것들이 또 그러면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에 맞는 종목들이 또 움직이긴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뒤늦게 열어서 피온티아가 또 강하게 내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게 뭔가 꿈틀거리면서 움직이고 있다 라는 쪽들도 같이 보시면서 그에 맞게 또 다른 변화들이 나오는 과정들을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또 이번 그냥 씁쓸해요. 네, 이번 올해 그냥 이렇게 또 우울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또 사건 사고와 함께 많이 보다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요. 예, 많이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예, 그런 쪽에서 그래도 네, 고인의 명목을 비는 좀 차분한 마음으로 연말을 보내야 될 것 같고요. 시장도 내년에는 어떻게 주식 장사하나.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 유통업자지 않습니까? 발행자도 아니고 발행된 주식을 가지고 같이 분석해서 사서 그러니까 장사 잘하시는 분들, 예, 장사하시는 분들 개념을 딱 볼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캐치해서 아니면 남들이 다 몰려가서 아니 시장에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 복작복작한 오일장에서 오일만에 사람들이 막 와서 거기서 복작복작거리는 그런 장에서 뭘 팔아야 되지 무슨 매일 열리는 장인데 사람들이 벌려 한산하게 나온 장 이거보다 5일 기다렸다가 5일 사람 많을 때 그때 파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몰리는 섹터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는 섹터 쪽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가져가시면서 그런 유통업자의 침장으로 그러니까 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데 비싸게 파는 자리를 얼만큼 적정하게 줘서 또 팔고 그 다음에 다시 볼 것이냐 뭐 이런 과정들 쪽에서 계속 시장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근데 그거에 그러면 가격이 계속 높아지는 과정들에 그거를 저희가 너도 사고 싶고 나도 사고 싶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추세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가격들의 변화를 보시면서 예 유통업자는 네 그리고 또 안 되겠다. 나 이거 좀 장기로 갖고 있다가 재고만 쌓이고 손해 볼 것 같다. 그러면 떨이에서 그냥 팍 정리하지 않습니까? 떨이 예 그런 과정들도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손절매가 될 거고요. 이런 식도 해보시면서 일단은 내년도 어떡하겠습니까? 예 해봐야죠. 붙어봐야죠. 네. 올해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내년도 예, 저희 가치 투자는 같이 달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절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내년도 같이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